서기 612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113만 3,800명. 중국 대륙을 가 통일한 수나라가 그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일으킨 원정군이었죠. 이 어마어마한 병력은 단순히 군인들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 동원된 보급부대와 인부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200만 혹은 300만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간의 거대한 물결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한반도 북부를 호령하던 불굴의 왕국 고구려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의 황제 양제는 왜 이토록 무모할 정도의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향하게 했던 걸까요? 그의 거대한 궁궐, 휘황찬란한 금과 옥으로 장식된 옥좌에 앉은 황제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이 굴복했죠. 하지만 단 한 곳, 동쪽의 작은 나라 고구려만이 그의 권위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강한 황제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고 그의 통일 제국에 남은 마지막 흠결과도 같았습니다. 황제의 서늘한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집니다. 고구려를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죠. 출정 명령이 떨어지자 수나라 전역은 거대한 군수공장으로 변했습니다. 대운하에는 수천 척의 배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위에는 산더미 같은 군량미와 무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징집된 병사들과 보급품을 나르는 인부들의 행렬이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졌죠. 그들의 행군은 너무나도 길고 거대해서 군대의 선두가 출발한 지 무려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 후미 부대가 겨우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땅을 뒤덮고 하늘을 가릴 듯한 위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공포에 떨었고 고구려의 멸망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모두가 단정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먼지 구름과 함께 수나라 대군이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고구려의 강력한 요새 요동성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선 고구려 병사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적의 군막, 숲처럼 빽빽하게 꽂힌 창과 칼날, 그리고 밤이 되면 땅 위에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횃불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재앙이 눈앞에 닥친 것이었죠. 성 안의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기도를 올렸고 병사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구려의 끝을 예감하던 바로 그 순간 역사는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을지문덕이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떤 비책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그의 지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가 설계한 거대한 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진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대군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냉철하게 적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13만이라는 숫자는 강력한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엄청난 대군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보급품이 필요했고 그 긴 보급선이야말로 적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을지문덕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에 틀어박혀 굳건히 버티는 지구전을 선택합니다. 수나라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 공성무기로 성벽을 두드리고 파도처럼 밀려와도 고구려군은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시간은 고구려의 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전쟁이 길어지자 수나라 진영에는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전선까지 식량과 물자를 운반하는 일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했죠. 비가 내려 길이 진창으로 변하면 수레바퀴는 지늘게 빠져 움직이지 않았고
덥고 습한 날씨의 식량은 썩어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구려에 날랜 기병 유격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보급로를 끊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점점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갔고 그들의 사기는 하루가 다르게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황제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전쟁은 전혀 쉽게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초조해진 것은 수나라의 지휘부였습니다. 특히 황제 양제는 요동성 하나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전황의 분노를 터뜨렸죠. 그는 결국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군대 중에서 가장 정예병만을 추린 30만 5천 명의 별동대를 편성하여 요동성을 비롯한 방어선을 모두 무시하고 곧바로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으로 직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성공하면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지만 실패하면 군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극단적인 전략이었죠. 보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군사학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였지만 황제의 조급함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을지문덕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이 스스로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담한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거짓으로 항복을 하겠다며 스스로 수나라 별동대의 진영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과 오문술은 항복 사절로 온 을지문덕을 앞에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하지만 을지문덕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그들의 진영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항복 조건을 논의하는 척하면서 병사들의 지친 표정과 허술한 군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식량이 거의 바닥났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겁니다. 을지문덕의 의도를 뒤늦게 눈치챈 수나라 장수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유유히 진영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빼낸 을지문덕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나라 군대를 거대한 함정 속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나라 진영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수나라 장수들의 공을 칭찬하고 이제 그만 물러가라고 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너희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 모든 힘이 소진되었으니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말고 목숨이라도 건져 돌아가라는 조롱과 경고였죠. 이 시를 받아든 수나라 장수 우중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을지문덕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거든요.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가 완벽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예리한 통찰력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다른 장수들은 이 시를 자신들을 향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을지문덕이 던진 이 미끼는 수나라 지휘부 내부의 미묘한 균열과 혼란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을지문덕은 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 바로 죽음의 강이 될 살수로 한 걸음 한 걸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설계한 거대한 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던 거죠. 을지문덕의 치밀한 심리전과 기만술에 넘어간 수나라, 별동대 30만 대군은 마침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앞에 당도했습니다. 오랜 행군과 계속된 굶주림으로 병사들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죠. 그들의 눈앞에 우뚝 솟은 평양성의 견고한 성벽은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성문이 활짝 열리고 고구려 왕이 나와 항복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위에는 수많은 고구려 병사들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수나라 군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평양성을 포위했지만 상황은 그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또다시 기묘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는 하루에 7번씩 일부러 싸움을 걸었다가 7번 모두 패배하여 달아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뛰쳐나온 고구려군이 수나라 군대와 잠시 맞붙는 척하다가 이내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허둥지둥 성 안으로 도망치는 광경이 연일 반복되었죠. 이를 본 수나라 병사들은 고구려군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사실 이것은 을지문덕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힘과 군량미를 소모시키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무의미한 추격과 대치를 반복하면서 수나라 군대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얼마 남지 않았던 식량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나라 지휘부 내에서는 억눌려왔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론을 펼쳤던 장수 우중무는 더 이상의 진격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고 있고 평양성을 함락할 힘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제라도 명예롭게 퇴각하여 군대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하지만 황제의 총애를 믿고 있던 또 다른 장수 우문술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고구려가 항복 직전에 있다며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장수는 서로를 맹렬히 비난하며 언쟁을 벌였고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수나라 군대는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만 했죠. 하지만 이 퇴각은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을지문덕의 거짓 패배에 속아 넘어간 수나라 장수들은 여전히 고구려군을 얕보고 있었고 자신들이 쫓아가면 고구려군이 도망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을지문덕은 평양성 문을 활짝 열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의 후미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수나라 군대는 제대로 된 방어 대형도 갖추지 못한 채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이 원했던 그림이었죠. 그는 흩어지고 굶주린 적들을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운명의 장소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무덤이 될 살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을지문덕은 이 혼란스러운 적들을 상대로 어떤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수나라 대군의 운명을 결정지은 살수대첩의 경이로운 전술과 그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비틀거리던 수나라 군대의 눈앞에 마침내 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살수, 오늘날의 청천강이었죠. 병사들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긋지긋한 추격전 속에서 만난 한 줄기 생명수와도 같았거든요. 그들은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되는 대로 내려놓고 허겁지겁 강으로 뛰어들어 차가운 강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갈증을 해소하고 지친 몸을 식힐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누구도 강 건너편 숲속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위험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살수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건너야 할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발을 담근 그 강은 잠시 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집어삼킬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살수상류의 깊은 계곡에서는 수많은 고구려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거대한 구조물 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흙과 돌, 그리고 거대한 통나무들로 쌓아 올린 임시 둑이 위태롭게 강물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비밀리에 만들어진 이 둑은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둑 뒤편으로 가둬진 강물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고요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을지문덕 장군의 마지막 신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 하나에 수나라 대군의 운명이 그리고 고구려의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계곡의 정적을 깨고 있었죠. 마침내 수나라 별동대의 절반가량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강 건너편 먼 산봉우리에서 한 줄기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지금이다.
둑을 터뜨려라. 지휘관의 외침과 함께 고구려 병사들은 일제히 둑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쐐기가 뽑히고 밧줄이 끊어지자 둑의 한가운데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둑 전체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둑 뒤에 갇혀있던 수억 톤의 강물이 거대한 포효와 함께 협곡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와 날카로운 통나무들을 함께 품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해일이었죠. 강을 건너던 수나라 병사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거대한 물보라의 벽이 산사태처럼 그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거든요.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거대한 물의 장벽은 순식간에 강 한가운데 있던 병사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람과 말, 그리고 무거운 수레들이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거친 물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둑에 있던 병사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갔고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은 이내 거대한 물소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살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강물은 온통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수면 위에는 부서진 무기와 갑옷,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시신들이 떠다녔습니다. 미처 강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운 좋게 살아남아 강둑으로 기어나온 병사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질려 넋을 놓고 있는 순간 강 건너편과 주변 언덕에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의 보병과 기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적들에게 화살을 퍼부었고 무트로 기어나온 자들은 가차없이 창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수나라 군대는 그저 고구려군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갈 뿐이었죠. 이 끔찍한 사륙전의 결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던 30만 5천 명의 수나라 별동대 중에서 살아서 요동성까지 돌아간 자는 고작 2,700명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99%가 넘는 병력이 단 한 번의 전투, 아니 단 한 번의 계략으로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대승리이자 수나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대참패였습니다. 살수를 가득 메운 시신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다 수습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당시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을지문덕 장군이 설계한 거대한 판은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살수대첩의 패배 소식은 수나라 전체를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원정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황제 양제는 이성을 잃고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고구려 원정을 위해 쏟아부었던 막대한 국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무리한 전쟁 동원과 대규모 토목공사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불만은 마침내 폭발했고 수나라 전역에서 반란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거대 제국은 이 한 번의 패배를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결국 건국된 지 불과 3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을지문덕의 승리는 단순히 고구려를 지켜낸 것을 넘어 동아시아의 패권구도 자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반면 고구려는 위대한 승리를 통해 민족의 자부심과 불굴의 기상을 온 천하에 떨쳤습니다. 수백만 대군을 지혜와 용기로 물리친 이 이야기는 이후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었죠. 특히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 을지문덕 장군은 호련히 역사에 등장하여 가장 극적인 승리를 이끌고는 이후의 행적이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은 채 신화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살수대첩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단 한 명의 위대한 지략가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열세 속에서도 적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과감한 심리전과 치밀한 계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그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그 해답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힘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그의 지혜와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